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 들어서게 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헌재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사태 이전에 바로 직전에 헌재가 보여줬던 모습은 충분히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고 수호하겠다라는 의지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우리가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케이스를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미 기억하실 겁니다.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케이스에서도 문영배 재판관, 지금 이제 헌재 소장 권한대행까지 맡고 있죠, 그렇죠? 문영배 재판관이 정청래를 앞에다가 놓고 얼마나 꾸짖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분노했던 부분 무슨 그 민주당 쪽에서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로도 추천을 안 한 것이다라고 하는 개떡 같은 얘기를 하면서 2인 체제가 불법이다 뭐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현배 재판관이 정확하게 아니 그거는 정치익인 것이고 뭐가 됐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하건 뭐 그거를 받아들이건 일단 민주당도 추천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방통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오랜 기간 동안 마비를 시켜 놓느냐 이렇게 문영배 재판관이 정청래를 꾸짖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영배 재판관은 애당초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이제 그 추천을 받고 또 임명이 됐던 사람이죠. 진보 쪽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입니다. 진보 쪽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야 헌법재판관이 되면은 그래도 공정과 상식을 위해 가지고 좌우 정치 논리가 저렇게 안 드러나는 거구나 이런 기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헌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한마디로 갈팡질팡이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최후 변론 이때도 똑같이 문영배 재판관이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례적인 모습이 어떻게 된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여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하나둘씩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최후 변론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으로 인해 가지고 방통위가 마비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문영배 재판관이 이례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선고가 매우 늦어져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탄핵소추 대상에 대해 가지고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준수 위원장은 뭐라고 이제 변론했냐? 2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진작에 그 불법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들의 몫인 방통위원을 추천했어야 된다.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추천을 거부하는 바람에 2인 체제가 계속해가지고 유지가 됐고 심지어는 민주당은 마이너스 방통위를 만들려고 했다. 5인 체제는커녕 2인 체제도 모자라서 끊임없이 1인 체제를 만들려고 했다. 왜 그렇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1인 체제가 되면은 사실상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방통위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죠? MBC나 KBS나 EBS나 이런 어떤 방송사들에 대해 가지고 심의를 하거나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MBC가 가짜 뉴스 같은 거를 퍼뜨리거나 말도 안 되는 악의적인 그런 어떤 뉴스 보도를 했었을 때 징계를 하는 거. 그게 방통위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런 식의 징계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없죠. 그냥 뭐든 그냥 말처럼 그런 식으로 MBC가 미쳐 날뛰도록 내버려 두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플러스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MBC 같은 경우는 그냥 M빙신이라는 소리 듣고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상태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문영배 재판관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꾸짖었었어요. 뭐라고 했었냐? 국회가 방통위원 3명을 추천했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저버렸다라고 명확하게 이 포인트를 갖다 짚었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 쪽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니 그거는 저희가 추천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추천하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추천을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맞서 싸웠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누구를 추천을 하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다. 그건 지들 생각이고 지들의 예단 아닙니까? 그거를 핑계 삼아 가지고 아예 그냥 자기들의 의무인 추천조차도 안 했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헌법재판관에서 이게 먹힐 소리겠냐고요. 씨알도 안 먹힐 얘기죠. 누가 보든지 간에 그 이유는 뭐였던 거예요? 왜 추천을 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BC가 미쳐 날뛰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문영배 재판관이 뭐라고 했었냐? 합의가 안 됐다라 그래 가지고 아무 결정도 안 하겠다라는 것이냐? 여태까지 이거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문책까지도 했었죠. 이번에 그리고 또 이준수 위원장 측에서 뭐라고 또 얘기를 했었냐? 헌재 결혼 문제
결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헌재 또한 마비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사실상 헌법재판관들도 추천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방통위를 추천하지 않은 이유는 방통위를 마비시켜서 MBC가 놀 수 있도록. 자, 그러면 헌재 같은 경우는 왜 도대체 헌법재판관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추천을 안 해가지고 헌재를 마비시키려고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예 그냥 행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헌재가 마비가 된다고 행정부가 마비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형 행정부에 들어가 있는 장관들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민주당이 탄핵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최재 감사원장이 됐거나 그리고 또 검찰의 어떤 인원들이 됐거나 4명 가까이 검찰은 그런 식으로 탄핵을 마구잡이로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탄핵이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됐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헌재에서 심판을 통해 가지고 이게 각하가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헌재 자체가 마비가 된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결정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계속해 가지고 직무정지만 유지가 되는 겁니다.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감사원을 마비시키고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의 공통된 목적은 뭐예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겠다. 이런 개짓거리를 갖다가 민주당이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던 거예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식으로 헌재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문현배 재판관이 그때 정청래를 상대로 꾸짖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들어가다 보니까 얘네들의 입장은 또 뭐예요? 최대한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 이게 목적이 된 거예요.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제서야 뭐 했던 겁니까?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역겹습니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재명 한 명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헌재조차도 마비시키고 헌재조차도 마비시켰던 것을 회복시키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뭡니까? 법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진수 위원장이 그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헌재의 결혼 문제는 비교적 문제가 빨리 해결됐다. 저는 결혼이 보강됐을 때 헌법재판관님들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부러웠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듣더니 국회 측에서도 이진숙 위원장의 최후 변론에 대해 가지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반박을 했었냐? 방통위원 추천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 방통위원 추천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자율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것도 자기의 자유인 것이고 추천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인 것이다. 우리가 추천하기 싫어가지고 추천을 안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뭐 우리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웃긴 게 뭐냐면은 좋다 이겁니다. 국회가 그런 식으로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자율권을 행사해가지고 방통위를 마비를 시켰어요. 이거조차도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왜 탄핵을 시킨 겁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탄핵됐던 사유가 2가지였죠. 그렇죠? 하나 같은 경우는 내란에 동조했다. 내란을 무슨 뭐 방조했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명확하게 이미 취소가 됐습니다. 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명백하게 국무위원들 가운데 지금 최상목과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 2사람 같은 경우는 이 계엄에 대해 가지고 반대했다라고 하는 게 수사 결과를 통해 가지고 검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탄핵 사유 1은 끝났죠. 탄핵 사유 2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직무유기 이런 식으로 2번째 탄핵 사유를 집어넣었습니다. 방금 제가 근데 말씀을 드렸죠. 민주당 쪽에서 지들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율권이라고 이번에 방어를 했거든요. 이거 우리 자율권이다. 추천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자율이다. 그럼 한덕수 권한도 추천하지 않는 게 임명하지 않는 게 자기의 자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켜 놨어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앞뒤가 안 맞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고 문현배 재판관이 했던 얘기 뭐라고 했었냐? 그동안 6인 체제 하에서 변론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에게 대한 재판이 매우 늦어진 점에 대해서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즉 사실상 재판관이 피청구인에게 사과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도록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면서도 언제 도대체 선고를 할지 그 날짜는 또 밝히지 않았거든요.
저는 헌재가 이게 말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봐요. 최대한 헌재가 정말 이렇게 민주당의 폭거, 찌째명의 저런 폭거 속에서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